어느 날 저녁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집 가족들이 모두 종두를 맞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뉴욕 시내에는 곳곳마다 종두를 맞으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늘어섰다. 종두 접종은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공장 같은 데서도 실시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밤낮으로 일했다. 이 소동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즈음 뉴욕 시내에서 8명의 천연두 환자가 생겨 2명이 사망했다. 약 800만 인구 중에서 겨우 2사람의 희생자가 생겨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37년이 넘도록 뉴욕에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걱정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37년 동안에 천연두의 수천 배, 수만 배에 이르는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해준 적이 없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일할은 걱정이라든가 감정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신경쇠약증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경고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고하려는 것이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말한다.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이 말은 단지 사업가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의사,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몇 년 전 나는 산타페 철도회사의 의무국에 근무하는 O.F. 고버 박사와 함께 텍사스에서 뉴멕시코까지 자동차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의 질환은 걱정이나 공포감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완쾌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병이 단순히 기분 탓이라는 말은 아니다. 심한 치통이라든가 무서운 중증 따위는 결코 기분 탓일 수 없다. 신경성 소화불량,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두통,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비 등도 상상에 의해 일어나는 병은 아니다. 이러한 병들은 현실이다. 나 자신도 12년 동안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공포는 걱정의 원인이 된다. 걱정은 인간을 긴장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하며 위신경에 영향을 주어 위액의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위궤양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이에 대하여 조셉 F. 몬타규 박사도 그의 저서를 통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에 원인이 있다. 또 W.C. 알바레스 박사는 위궤양은 때때로 가정적 긴장의 강약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고 말했다. 이 보고는 마요 진료소에서 위 진찰을 받은 1,50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이다. 환자 5사람 중 4사람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공포, 불안, 증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이 위장병의 원인이었다. 위궤양은 불치의 병이다. 라이프 잡지에 의하면 위궤양에 의한 사망자 수는 모든 사망 원인의 10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산업계에 관계하고 있는 의사들의 연례 모임에서 마요 진료소의 헤럴드 씨. 헤바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평균 연령 43.4세의 중역급 176명을 진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중 3분의 1 이상이 이른바 고도의 긴장에서 오는 특유한 질환, 말하자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에 걸려 있었다. 실업계 중역들 가운데 3분의 1이 나이 45세도 되기 전에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를 보면 성공이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반증한다. 게다가 그들 모두가 성공한 것도 아니다. 온 세계를 모두 차지한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 천하를 그 소나기에 넣었다 할지라고 그의 침대는 하나로 족할 것이며 하루에 3끼밖에는 먹지 못한다. 이것은 시궁창을 파는 노동자라도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중역들보다 깊은 잠을 자고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같으면 철도회사나 담배 공장을 경영하다가 45살에 건강을 잃으니 벤조악기를 무릎에 놓고 엘라베마의 농가에서 소작인 노릇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담배라는 말에서 생각난 일인데 최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제조업자가 캐나다의 숲속을 산책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61세로 급사했다. 아마도 그는 사업상의 성공과 자신의 수명을 맞바꾼 듯하다. 내가 보기에 그 백만장자의 성공은 무일푼으로 81살에 돌아가신 미주리주의 농부였던 내 아버지의 성공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유명한 마요 형제는 국내에 있는 병원 침대의 과반수는 신경병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런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시체를 해부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잭 댐프시의 신경과 비슷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들의 신경의 고장은 신경의 물리적 퇴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익, 실패, 고뇌, 공포, 패배, 절망 등의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플라톤은 의사가 범하는 최대의 잘못은 우선 마음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육체를 고치려는 데 있다.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이므로 그것을 따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했다. 어쨌든 의과학이 이 위대한 진리를 의식하기까지는 2300년이나 걸렸다. 최근에는 정신신체의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의과학이다. 이제는 그런 의과학이 필요하다. 종래의 의학은 물질적인 병균의 기인된 질병 즉 천연두, 호열자, 황달병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질병을 박멸할 수 있었으나 병균 때문이 아닌 고뇌, 공포, 증오, 절망 같은 감정에 의해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환자를 구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감정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놀라운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의사의 말로는 현재의 미국인 20명 중 한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정신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차 대전 중에 소집된 젊은이 가운데 6명 중 한 사람은 정신병이나 정신박약자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포와 고뇌가 그주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즉 차디찬 현실 세계와의 싸움에서 지고 의기가 꺾인 사람들은 환경과 인연을 끊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꿈의 세계로 도피하고 만다. 그리고 그것으로 걱정은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 내 책상에는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의 걱정을 중단하고 개선하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있다.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류머티스는 걱정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위장을 위해서도 걱정을 적게 하라. 걱정은 어찌하여 감기의 원인이 되는가? 걱정과 갑상선. 걱정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마요 형제로 유명한 칼 매닝거 박사의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이라는 저서에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불안, 실의 증오, 원한, 반항, 공포 등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파괴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고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병들게 한다. 그랜트 장군은 남북전쟁 끝 무렵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랜트 장군은 9개월에 걸쳐 리치먼드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 리치먼드 장군의 군대는 굶주림에 지쳐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은 병사들은 텐트 안에서 울부짖으며 광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후가 눈앞에 다가왔다. 리치먼드 장군의 부하들은 리치먼드의 목화 창고와 담배 창고에 불을 지르고 병기고를 태워버리고는 밤하늘에 치솟는 불길을 뒤로하고 도망쳤다.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좌우 양쪽과 뒤에서 맹렬히 난군을 추격했다. 한편 세리단 장군이 이끄는 기병대는 적이 도망가는 길을 끊고 철도를 파괴하여 군수 물자를 실은 열차를 포획했다.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바람에 대열에서 처져 어떤 농가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의 회고록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나는 밤새도록 겨자탕에 2발을 담그고 손목과 목 뒤에는 겨자 보약을 붙인 채 두통이 완화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말끔히 완쾌되었다. 그러나 겨자 보약의 효력은 아니었다. 그것은 리치먼드 장군의 항복 문서를 지닌 전령이 도착한 덕이었다. 그랜트 장군을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령이 와닿았을 때 나는 여전히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는 순간 곧 두통이 사라지고 말았다. 확실히 걱정과 긴장이 그랜트 장군을 병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감정이 자신, 성공, 승리의 빛을 띠기 시작하자마자 단번에 완쾌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뒤 프랭클린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헨리 모겐 2세는 걱정이 사람의 기분을 해치고 현기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일기에는 대통령이 밀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하루에 440만 부대의 밀을 사들일 때 그는 몹시 난처했었다고 적혀 있다. 나는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을 때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하고 2시간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다. 걱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나는 달리 도서관이나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있는 내 집의 유리창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가 구내에는
걱정으로 말미암아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당뇨병을 앓은 이의 집도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는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가 그의 고향 보르도의 시장으로 뽑혔을 때 그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문제에 기꺼이 손을 빌려드릴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나의 간이나 폐에까지 미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이웃사람은 주식시장 문제를 가지고 어찌나 자신의 속을 썩였던지 자칫 죽음에까지 이를 뻔했다. 걱정이 인간에게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싶다면 구태여 이웃집을 들출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방을 보면 된다. 이 집의 전 주인은 너무 걱정하던 나머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서둘러 무덤으로 가버렸다. 또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관절염이나 통증에 걸려 휠체어 신세를 지는 수도 있다. 코넬 의과대학의 러셀 세실 박사는 통풍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데 그는 통풍의 원인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1. 결혼의 실패 2. 경제적 재난과 그에 따른 비탄 3. 고독과 고뇌 4. 오랫동안 쌓여온 원한. 물론 위의 4가지 감정적 조건만이 통풍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풍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갖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보편적인 조건은 세실 박사가 열거한 4가지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불경기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가스 회사는 가스를 끊었고 은행은 집을 차압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한 통풍에 걸렸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 병은 남편의 경제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걱정은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윌리엄 맥코니글 박사가 미국 치과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걱정, 공포, 잔소리 등에서 오는 불쾌한 감정은 체내의 칼슘의 균형을 잃게 하여 충치의 원인이 된다. 라고 했다. 박사를 찾아온 어떤 환자는 그의 부인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가 건강했는데 3주일이나 입원해 있는 동안에 충치가 9개나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걱정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한편 갑상선 환자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증상을 보인다.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의 분비가 고르지 못한 때문이다. 가슴이 몹시 뛰며 통풍구를 활짝 열어놓은 난로처럼 온몸이 활활 타는 것 같다. 수술이나 다른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까맣게 타버릴 지경이다. 얼마 전 나는 이런 병에 걸린 친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갔었다. 그리고 이 방면의 명의로 알려진 이스라엘인 브람 박사의 진찰을 받기로 예약했다. 그의 병원 대기실에는 커다란 액자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휴식과 오락,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해주며 총기를 길러주는 힘은 건전한 종교, 수면, 음악, 웃음이다. 주께 믿음을 바치고 깊이 잠들라.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익살스러운 면에도 눈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박사가 내 친구에게 물어본 첫째 질문은 어떤 감정적 걱정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했는가? 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일 이대로 걱정을 계속한다면 심장병, 위궤양, 당뇨병까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병들은 서로 친척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언젠가 영화배우 말 오베로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사소한 일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연히 그런 걱정을 하면 연기에도 지장이 있고 또 얼굴도 흉하게 변할 테니까요. 제가 영화계에 입문하려 했을 때 걱정이 되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갓 왔기 때문에 런던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두서너 분의 제작자를 찾아갔습니다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주일 동안이나 과자와 물만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자니 걱정뿐만 아니라 배도 고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인지도 모른다. 이래서야 영화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경험도 없고 연기 같은 것은 해본 일도 없지 않은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뿐이 아닌가.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제 얼굴을 형편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주름살과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이런 짓은 빨리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볼만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뿐인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걱정만큼 여자를 빨리 늙게 하고 추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없다. 고민은 표정을 굳어버리게 하며 턱의 곡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얼굴에 주름살을 만든다. 얼굴을 찌푸린 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흰머리를 늘게 하고 탈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피부를 거칠게 하고 온갖 종기나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심장병은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죽음의 병이다. 제2차 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같은 시기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시민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 그중 절반은 걱정과 심한 긴장이 병의 원인이었다. 카렐 박사가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라고 말한 까닭의 하나가 바로 심장병이다. 남부의 흑인이나 중국인은 어떤 일에 속박되어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심장병으로 죽는 의사의 수는 농장 노동자의 20배에 이르고 있다. 정신적으로 긴장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나 신경계통은 그렇지 않다. 헨리 제임스의 말이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해마다 전염병으로 죽는 미국인 사망자의 대부분은 걱정 때문에 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이다. 옛날 잔인한 중국의 어느 장군이 포로를 고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로의 손발을 묶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주머니 밑에 앉힌다. 똑똑똑.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침내 망치로 때리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어 포로의 정신을 미치게 만든다. 이러한 고문 방법은 스페인의 종교 재판,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도 시행됐다. 걱정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쉬지 않고 똑똑 떨어지는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미주리주의 시골에 살던 어린 시절 빌리 샌데이가 지옥의 불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무서워했다. 그러나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이승에서의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당신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하는 성격이라면 협심증으로 쓰러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고통으로 신음할 것이다. 당신의 고통에 비한다면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아비규환도 장난감 나라 아기들의 울음소리 정도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느님, 이 병만 낫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따위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기도할 것이다. 내 말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여긴다면 가족이나 의사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오래도록 장수하여 건강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다시 카렐 박사의 말을 인용해보자. 현대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편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당신은 과연 어떠한가?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대답은 옳다일 것이다. 아니, 단연코 옳다여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강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데이비드 소로우의 불멸의 명저 윌든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능력만큼 믿음직한 것은 없다. 만일 인간이 자기의 이상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가 꿈꾸던 인생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면 평소엔 기대할 수 없을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올가 케이 자비에 못지않은 의지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이다호 주 커르 달렌에 살고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비극적인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책에서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는 진리를 적용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올가 씨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하다. 저는 8년 전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명한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나의 앞길은 막혔고 죽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의 절망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타일렀습니다. 왜 그래요? 올가 씨는 아무런 투지도 없습니까? 울고만 계시다간 정말 죽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병세는 확실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현실과 대결하는 거예요. 걱정은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두 손을 움켜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울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물질보다도 월등한 정신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겨내리라.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면 하루 10분씩 30일간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저는 49일 동안 하루에 14분 30초씩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모지의 언덕 위에 있는 바위처럼 뼈들이 깡마른 몸에서 튀어나왔고 다리는 nap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사소한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랑하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웃는다고 암이 치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랑한 정신적 태도야말로 육체가 병과 싸우는 것을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과 대결하는 거다. 걱정을 걷어치워라. 어떻게든 노력해보는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카렐 박사가 말한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라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장을 끝마칠까 한다. 예언자 마호메드를 광신하는 신자들은 그들의 가슴에 코란에 있는 성구를 문신하고 다닌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모든 가슴에 이 장의 타이틀을 새겨주고 싶다.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카렐 박사는 대체 누구를 향해 이 말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